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요, 여러분들 겨울방학, 우리 이제 취준생들이 뭘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겨울방학 때 취준생들이 해야 될 것들은 이제 바로 진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요 앞 단계가 진로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나를 분석을 하고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전문직이냐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분석을 해서 뭐 요즘은 뭐 2,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시작을 해서 이제 갭을 채우고 그동안 했던 경험들 그리고 내 역량들을 이제 포장하는 것. 그래서 취중생들은 보통 이제 이쪽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쪽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이것과 이것들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취준생들은 이번 겨울방학들 약 이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흔히 얘기하는 전형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 예상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 공고가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제가 이제 그 계엄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 계속 오래 간다면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확 줄여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티오는 나니까 그 티오를 뚫기 위해서 요번 방학 2달 한번 열심히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겨울방학 뭘 해야 되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왜 떨어지는지, 왜 붙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막연하게 방학 때 뭐 하지 막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제가 제안드리는 것들을 좀 보고 감을 잡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전형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류 단계를 거치죠. 뭐 요즘에는 100대 1에서 200대 1이 좀 일반적입니다. 한 명을 뽑는데 보통 200명 정도 지원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0명에서 200명 정도 대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 그리고 직무적성 검사가 보통은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한 10배수 정도 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200명에서 한 명 뽑는데 10명 중에 한 명으로 줄어들려면 여기서 여기 단계에 몇 명이 떨어지죠, 여러분? 한번 뭐 리액션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190명이 떨어져요. 190명이 떨어집니다. 확 이해되세요? 200대 1의 전형이라면 서류에서 인적성까지 요 단계에서 190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건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죠? 떨어지는 사람 생각을 해야 돼요. 붙는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서류가 떨어지기가 되게 쉬운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서류에서는 솔직히 정량 스펙이 영향을 좀 미칩니다. 정성도 많이 크지만. 그래서 지금 정량 스펙을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이 정성 스펙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한번 엎었더니만 서류 통과율이 올라갔다. 이런 스토리들이 좀 후기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학점이라든지 학벌 이런 걸 어떨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 190명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무리 정량 스펙이 좋고 막 뭐 인턴을 3-4번 하더라도 서류가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190명이 떨어져요, 서류에서. 그래서 서류 전탈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막 30군데, 40군데 썼는데 막 다 떨어진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그래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한 10명 정도 갔죠. 요즘엔 요거 BS를 조금 높이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온라인 중심으로 인적성이 변화하면서 비용이 좀 덜 들게 됐죠. 그래서 10배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20배수까지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들로 인적성과 AI 역량 검사를 활용하는 것도 좀 있어요. 어쨌든 10대 1이라고 우리 전제를 깝시다. 그러면 인적성을 봐요. 인적성이나 AI 여건 이런 이제 필기 시험, 뭐 공기업이라면 뭐 저희 전공 필기 시험 이런 걸 보죠. 그럼 1차 면접은 이제부터 사람이 붙어야 돼요. 그것도 현업에서 일을 하는 뭐 팀장급들 아니면 과차장급들이 이제 실무진들이 붙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수백 명씩 볼 수 없죠. 왜냐면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현직자들이 일할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1차 면접이 보통 몇 배수? 뭐 5배수, 7배수 뭐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5배수, 7배수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몇 명이 떨어지죠? 3명에서 뭐 5명 정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한 뭐 7대1 정도 됐다고 칩시다. 7대1이요. 자, 2차 면접, 임원 면접이나 이제 CEO들이 보죠. 임원들이 붙는다면 임원들 시간 많이 못 뺐습니다. 그럼 끼케 여기 3배수, 5배수예요. 자, 그럼 7대1에서 3대1로 넘어갈 때 여기서 또 4명이 떨어집니다. 3명만 붙고요. 자, 그러면 요 3명이 여기서 1명이 되기 위해서 또 몇 명이 떨어지죠? 2명이 떨어져요. 자,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빡세죠. 최종 합격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게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 모든 전형을 통과했다는 이해는 그거죠. 역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역량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3대1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가 그레이드 좋다 나쁘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거보다는 철저하게 PC나 태도 뭐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중간만 가면 떨어지죠. 3대1이라면 호감도가 중간을 가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채용 프로세스는 떨어질 확률이 너무 엄청나게 높은 게임이라는 걸 일단 말씀은 드리고요.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많이 붙는 친구들은 막 3군데 4군데씩 최종 합격이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이 강의를 했는데 뭔가 그들만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저도 면접을 보면 이 친구 뽑아야지라는 느낌이 나요. 막 잘난 척하고 어디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들은 듯한 얘기들 하는 친구들은 떨어지는데 진실하고 막 매력이 넘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인의 연인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인싸만 뽑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싸라고 해도 거부감이 드는 친구들은 떨어지고요. 아싸라고 해도 좀 묵묵하게 진중하게 이 친구 믿음감이 가는 친구들은 합격을 하는 거죠. 본인의 매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막 억지로 무슨 합격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모델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모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인성검사 때부터 무슨 모델링을 하거나 1차 면접은 실무 역량, 2차 면접은 인성을 드러내면 합격 그런 거 아니에요. 1차 면접 가도 인성도 보여줘야 되고요. 2차 면접 가도 일 잘한다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아마 여기 최종 면접 가신 분들 사실 뭐 1차 면접이라고 뭐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안 나오나요? 나와요. 그렇죠? 2차 면접 간다고 이 직무에 대한 고민 아니면 산업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 안 물어보던가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 대한 매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결국엔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할 때 어떤 그들이 원하는 정답을 잇는 그런 퀴즈쇼가 아니라 내가 가진 뭐 어떤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 사람이라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매력적인 포인트와 좀 비호감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저한테 되게 호감을 갖는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비호감을 갖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뭐 잘하는 걸 어떻게 극대화해서 보여주고 그것들이 나한테 면접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여기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스킬들 결국 이 전형들인데요. 우리 겨울방학 때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채용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스킬을 키워야 돼요. 기술입니다. 기술. 제가 본질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스킬이라고 했어요. 기술은 훈련하면 올라갑니다. 일단 서류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딜 쓸지부터 빨리 결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것들을 싹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직무타겟 활성화하고 사격부터 일단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 준비해야죠. 뭐죠? 경험 정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본인들의 경험들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소개서에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공계도 똑같고요. 이공계도 똑같고 인문계도 똑같고 공기업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경험 정리하고 이력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력서만 엎었는데도 합격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만 신경을 쓰는데 이력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뭐 강의는 많이 여러 번 했고 제가 이번에는 학습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샘플 방학 때 여러분들 한 3개 정도만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그리고 SK그룹사 하나 아니 현대나 LG계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포스코를 하나 쓴다든지 해서 한 3개 정도 샘플을 만들어 놓으면 타겟 기업 타겟 직무로 여러분들이 감이 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 준비해야죠. 생각보다 이번 시즌 인적성의 컷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죠? 누적치 증생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직무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 그 다음에 AI 역량 검사 이런 이제
그 면접 직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전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 탈락률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에 방학 때 제가 시간 정해드릴게요. 한 4시간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직무적성. 진짜요. 그리고 이제 이공계 계열층, 거기 컴공 계열, 그러니까 개발자 쪽 쓰는 친구들은 시장이 워낙 얼어붙었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테스트 준비하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코테 알테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코테 알테만 보는 데가 많은데 일부 기관들은 코테 알테 플러스 인적성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코테 알테랑 뭐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데 저기 뭐야 그 기출 풀고 백준이랑 그다음 프로그래머스 돌렸던 친구들이 이제는 인적성까지 요번 방학 때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네, 필요해요. CSC,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포함해서. 자,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할 때는 2, 3주에 한 번 정도 인성 면접 위주로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은 이제 산업군과 관련된 공정에 관련된 지식을 물어봐요. 많이들. PT 면접, 전공 면접, 뭐 지식 면접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 아니면 제약바이오다. 제약바이오의 공정에 대한 이해. 정유화학이다. 그러면 정유 산업에 대한 어떤 정유 공정에 대한 이해. 2차 전지다. 2차 전지 뭐 제작 공정에 대한 이해. 배터리는 얘기했죠. 뭐 이런 식으로 이 공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스터디를 좀 하셔야 돼요. 그룹 만들면 좋겠죠. 스터디 그룹. 자, 공기업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공기업 준비생은 기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관들을 쓸 것인가. 그래서 가산점 항목은 내가 갖춰놨는가. 그리고 이제 5가지 요소가 있죠. 직무유관 교육 이수사항, 경험난, 경력난, 그렇죠. 그리고 가산점 자격증, 전공 필기 시험과 NCS 시험 이런 것들이 싹 정리를 해야 되고요. 서류 써야 되죠. 경험 정리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샘플 요것은 SK가 아니라 타겟 기관용으로 자소서닷컴 보시고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 필기 시험 준비해야죠. 정필 혹은 이제 금공 같은 경우에 금융 논술 보는 데 있죠. 약수령이랑. 그래서 이것이 금융 논술이다. 이런 책들이 바이블처럼 쓰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보시고 면접 준비해야죠. 요즘에 이제 금공이나 공기업도 면접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잘 보더라도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업 준비 친구들도 면접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방학 때 이것들을 압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감 오시죠?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첫 취준생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것들을 가지고 스킬 쪽 연마하시고요.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거. 요번 겨울방학 때 끝내야 돼요. 정량 스펙 쪽.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학 쪽. 토스나 어픽. 요즘 말하기가 거의 필수죠. 그 다음에 토익. 혹은 이제 가산점 자격증 있죠. 은행권이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주는 거. 사기업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해주시고요. 학점이 부족한 친구는 재수가 방학 때 해야 되겠죠. 계절학기로. 그다음에 전략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딜 쓸 건가. 지금 꼭 고민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3개는 만들어 놓고 취업 시즌 들어가야 됩니다. 3월에 대해서 뭐 자소서 쓰고 앉아 있고 이러면 굉장히 끌려다니는 느낌이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혼자 쓰지 말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학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무료로 첨삭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준비 가지고 첨삭을 받고 좀 피크 시즌을 대비하시고요. 인적성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요즘 얘기 많이 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무조건 유형 익히고 시간당 정단을 높이시고요. AI 여검에서 떨어지는 친구 많으니까 잡다나 뷰인터거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뉴스 이제 봅시다. 쉬는 시간에 여러분 뉴스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장기 취준생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시즌 안 된 친구들은 이제 실패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패 원인이 본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킬이 부족한데 스킬도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인적성이 부족한 친구, 자소서를 못 쓰는 친구, 그리고 면접을 못 보는 친구, 뭐 AI 여건이 부족한 친구,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친구,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포커스 맞춰서 이 2달을 보내야 돼요. 안 그러고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솔루션이 나오고 원인 분석을 잘못하면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방학 때.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험이 부족하다. 왜냐면 요즘은 거의 인턴이 필수화됐어요. 이공계는 아니지만 인문계 쪽은 문과 쪽 직무들은 뭐 공기업 포함해서 인턴이 거의 필수화됐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무적성은 말씀드렸고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직무적성 약한 친구들은. 그리고 졸업생들은 지금 2달이라고 쉬지 마시고요. 계속 쓰셔야 돼요. 낀 시즌 지금도 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셨죠? 공백이 길어질수록 좋지 않습니다.
졸업료에도 마찬가지예요. 1년이 지나가면 서류 통과율이 쭉 떨어집니다. 자, 그럼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다음 시즌 우리 방학 때 할 일 거 뭐냐? 스킬 중심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걸 이제 스킬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반드시 할 거 경험 정리. 제 학습지 요번에 이제 공식 런칭 됐어요. 제가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채널을 아는 친구들은 막 금전적으로 조금 허용이 된다면 아마 한 달에 10,000원 안팎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책 장소 같아서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걸로 기본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미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은 필요 없는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꼭 한번 쫙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통계는 많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칩보 학습지,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에도 양식 하나 올려놨어요. 엑셀로. 이거 활용하셔서 경험 정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소서부터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좀 필요하고요. 공대 친구들 있죠. 이공대 친구들은 프로젝트랑 실험 과목부터 소스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못해요. 기억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거 좀 정리하시고요. 샘플 자소서 말씀드렸고요. 인적성 그리고 공기업 친구들 NCS 매일 3시간씩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따가 어떤 교재를 쓸 건지까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AI 여건 모의고사 한 2, 3주에 한 번씩 보시고요. 모의 면접 3주에 한 번 정도 스터디 그룹 만드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시사경제 뉴스 저녁 뉴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직무유관 단기 인턴십, 직무유관 단기 알바 이것도 뭘 하면 좋은지 알려드릴 거고요. 장기 취준생은 원인 분석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공계 친구들은 학부연구생은 사실 이제 3학년 때 하면 좋고요. 공정 스터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타겟 공정의 스터디 그룹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탐방도 좋고, 컴공 친구들, 코테, 알테, 그리고 분야 확정해야죠. 프론트엔드인지 백엔드인지 OS인지 인베디든지 이런 거 확정하시고, 그다음에 코딩 테스트 기출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되는 사이트들입니다. 채용 공고는 여러분들이 재학하는 대학의 취업 관련 부서의 사이트를 먼저 보세요. 왜냐면 특정 대학에만 공고를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타겟 대학으로. 그 다음이 포털. 그래서 사람인, 인크루트, 자코리아, 캐치 이런 데 중에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아야 될 게 자소설닷컴. 그 다음에 스타트업 옵션으로 두시면 원티드, 슈퍼로켓, 로켓펀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 타겟하는 친구들은 그 피플렌저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좀 리스트업 하시고 같이 좀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이제 뭐 그 지자체에서 하거나 학교에서 하는 채용 설명회, 채용 상담회, 채용 박람, 취업 박람회 이런 것들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현직자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와 포부 문항,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 문항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훨씬 더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현직자들의 정보를 얻으면. 그리고 제 유튜브 절 믿으신다면 한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무 카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공계보다는 사기업 친구들. 그래서 세부 업무 내용, 하루 일과 연중에 업무하는 거, 그다음에 유관된 그런 부서들, 그다음에 타 직무 대비해서 업무가 특성은 어떻고, 좋은 점, 힘든 점, 나중에 전망, 지식기술 태도. 우리 역량이론 배웠죠? 저 오랫동안 봤던 친구들.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제 클립 중에 역량이론이라고 검색해서 역량이론 그다음에 한 칸 띄고 최성욱 이렇게 치면 영상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런 거 요구되는 거 준비된 거 쓰세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자소서와 면접의 소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펙, 경험, 마인드 제 6가지 요소들 한번 체크하시고요. 제가 여기 쓴 건 그 취업 고객이 학습지에 제가 다 넣은 거예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연대 기준으로 어떤 경험을 했고 그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은 뭔지 대학교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1학년 때부터 되짚으셔야 돼요. 이걸 싹 정리해놔야 내가 어떤 문항에 어떤 내 경험을 소재로 해서 서술을 하고 면접에서 대비할지 이게 나오고요. 제가 요거가 한 5년치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빈출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역량 키워드라고 불리는데 도전, 혁신, 뭐 이런 목표 설정, 설득, 갈등 조정, 문제 해결, 직무 관련 경험, 그 다음에 헌신, 희생, 공익 우선, 실패 극복, 조직 충성, 팀워크 발휘, 리더십, 고객 중심 마인드, 가치관 정립 계기 한 15번 정도까지 스타 기법이죠. 어떤 상황에서 내 역할은 뭐였고 행동을 어떻게 했더니만 결과물이 어때서 뭘 배웠다. 이걸 체화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요 15개만 정리해 놓으시면 웬만한 자기소개서 문항은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거 쫙 갖다 붙이면 자소서 스토리 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취준해본 친구들은 자기소개서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요거 방학 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자, 그리고 나에 대한 분석해야죠. 왜냐면 모든 전형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소개서, 인성검사, 적성검사, 면접, AI 역량검사 전부 다 여러분한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장점, 강점은 뭔지, 단점, 약점은 뭔지, 관련 경험은 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 잊지 마시고요. 공기업도 최근에 이력서가 외부 면접관들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보시고 자소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요. 타겟 기업 3개 정도 고도화하시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직무들이 있죠. 개발자, UX UI 디자이너, 서비스 기획자, 마케팅, PM, PO, 뭐 MD도 요즘엔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직무는 비주얼로 PDF, 저는 PDF를 추천드립니다. 노션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PDF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든 다음 PDF로 뜨는 거예요. 공기업 친구들, 직무유관 교육이수사항 정리해놔야 되겠죠? 왜냐면 이력서에 들어갑니다. 경험과 경력, 돈을 받고 하지 않는 일, 돈을 받고 하는 일, 전부 다 증빙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개조식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기관의 성격이나 실제 업무를 통해서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공기업도 요즘에는 지원 동기 문항이 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공기업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 그 기업에 만들어진 어떤 이유,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전형 준비 시작해야죠. 스킬 쪽, 사기업, 이제 직무적성 쪽. 제가 좀 추천드리는 이제 교재들입니다. 해커스 거 요즘 많이 봐요. 솔직히. 그래서 20대 기업 문제집으로 시작을 합시오. 방학 되면. 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있어서 20대 기업 문제집에 거의 대부분의 그런 그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커스나 위포트나 에듀일 거 하나만 해서 하나만 골라서 2회 독하세요. 한 문제집을. 그리고 요거에서 이제 G사스로 넘어가십시오. G사 기본서 해커스 거 많이 보죠. 위포트랑 렌유인도 있고요. 2회 독하십시오. 다만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인적성이 진행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푸는 연습 혹은 PDF 버전을 사셔서 모니터로 보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모장 정도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본 시즌 때 이제 일주일 전쯤 이제 봉투 모의고사 보죠. 유튜브를 활용하시면서 이걸 무작정 양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령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단시간 내에 정답률을 올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해커스 쪽 이제 스타 강사님입니다. 김소원 선생님, 복지훈 선생님. 요번에도 사실 제가 일하는 학교에서 이 두 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인적성 수문 고수 봉봉TV. 예, 예. 굉장히 유명하세요. 지금 변호사세요, 사실. 로스쿨 가셔가지고. 봉봉TV 운영하시는 봉봉님 거.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령 많이 보세요. 뭐 돈 주고 안 사셔도 되니까 기본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 준비하는 친구들, 백준이나 이런 거 코트 할 때 준비하시고요. 공기업 친구들, 금공 쓰는 친구들은 전필 중요해요. 그래서 최종 정리하시고 이미 뭐 전공 필기만 6개월에서 9개월을 준비하셨을 거기 때문에 경영, 경제, 행정, 법학 중에 택일하셔서 준비하셨죠? 그래가지고 약수령 준비하시고 금융 논술 있는 기관은 이거 스터디가 도움이 됩니다. 방학 때 2달 동안 뭐 2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논술 주제 잡아서 같이 써보고 돌려서 첨삭해 주는 거 하시고 NCS 소리 하지 마시고요. 금공도 NCS 보니까 10개 영역 중에 어떤 영역 보는지 체크하시고 일반 공기업들 이제 여기는 이제 통합형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합형 풀 때 보통은 매경 테스트나 테셋 그리고 일정 부분은 버리죠. 막 갑자기 법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경영 경제 준비하던 친구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게 최종 정리하시고 천하제일 NCS 대회 준비하시고 그 타겟 기관이 피두령인지 모두령인지 아니면 그 피셋형인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아마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사기업 친구들은 잘 모르실 거고. 다음에 AI 여건 생각보다 요즘 허들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하는 전형이에요. 아직도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파시는 분들은 솔루션, 이거 진짜로 다 뭐 역량과 뭐 성과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찌 됐든. 근데 허들로 있으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AI 여건 허니유님이나 요즘엔 이렇게 엠백 검사 같은 거 준비하는 영상 되게 많거든요. 이거 미리 알아야 돼요. 처음 닥치면 이거 되게 당황스러워요. AI 여건 특징이. 그래서 잡다CC에서 모의고사 보실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제휴된 데는 월 5회인가? 그럴 거고요. 이게 정확치는 않아요. 뷰인터 모의고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인터 모의고사 최종 점검하십시오. 이거 그 준비 안 하고 보면 당황스럽고요. 준비할수록 정답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뷰인터는 눈동자랑 입술까지 이게 표정도 되게 인식을 많이 하고 최근 뷰인터께 되게 고도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직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공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의 면접.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친구들은 방학 때 면접 스터디 하나 돌리시면 좋죠. 이런 경쟁심이 심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은 공정 스터디 들어가야죠. 배터리구 스터디라든지 이런 거. 기술 면접, PT 면접, 전공 면접, 직무 면접 대비해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방학 때 해야 될 일들 취준생분들 한번 정리 싹 했습니다. 뭐 해야 될지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